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그 편제를 깔고 있는 갑진, 갑술, 을축, 을미일주, 부자사주들. 네. 네, 그 진술충미를 깔고 있으면 지지에 진술충미가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사주라고 하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근데 이 갑일간하고 을일간은 갑목과 을목일간은 진술충미가 재성이에요. 그래서 갑목일간, 을목일간이 진술충미를 깔면 당연히 부자사주겠죠. 네, 그래서 을미일주 대표적인 인물 이제 안철수 씨 같은 경우도 을미일주였고 부자사주. 자, 진일주. 갑진일주도 부자 많죠. 네. 오늘은 우리가 모두 궁금했던 갑오일주, 을사일주. 여기다 써놔 유로. 여기 유로 웃고인. 유로 웃고인. 우리 누가 더 좋은 사주인가 얘기해보자. 갑오일주, 을사일주. 갑오일주는 유로스님이 갑오일주시고 을사일주는 여러분 너무 많이 보셨죠? 옥부인 선생님 을사일주세요. 그래서 센 요인가. 너무 가르쳐주세요. 갑오일주는 유명한 사람이 이 두 사주가 왜 유명하냐면 상관을 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상관이 아주 모 아니면 도 같은 그런 십성이잖아요. 그래서 갑오일주 유명하신 분은 연예인으로 이휘재 씨, 손예진 씨, 손예진 여자분은 다 이렇게 상관을 깔고 있으면 인물 좋은 사람들이 많대요. 묵직하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갑오일주가 지음이 이상하게 유로님을 포함해서 6, 7분이 계세요. 남자분도 계시고. 근데 공통점이 있어요. 정말 다 똑같아요. 갑오일주. 집안에서 살림하고 조신한 사람이 없어요. 이 집에 살림 못하겠죠. 네. 그래서 갑오일주는 그리고 우리 실제로 옛날에 카사노바 그냥 일반 명사가 된 카사노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네. 카사노바 실제 사주 명식이 갑오일주였대요. 그리고 있잖아. 저거 물상이 뭐냐면은 궁뎅이에 궁뎅이 말 궁뎅이 있잖아. 빨간 불 붙은 거야. 그렇죠. 불판을 불부터가 데려다녀 봐. 아이 꼬리에 불 붙은 거야. 청마잖아요. 청마. 달리는 말. 그렇죠. 약간 그런 물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오일주는 다 카사노바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카사는 여자보다는 여기 지금 지장간 보시면 이따 보겠지만 이제 제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남자는 보통 카사노바가 많고 여자들 갑오일주는 죄다 다 살림꾼이에요. 그렇지 알듯. 집에서 살림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밖에 나가면 사회생활 잘하고. 네. 아니에요. 저 산수를 제가 볼 때 유로 선생님도 그러세요. 애들을 애 키우고 뭐 안 했어. 아, 자식. 그래서 갑피함을 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기토 정지하고 하면 자린고비 알뜰하고 그렇죠. 살림꾼이에요. 살림꾼이다. 여자 갑오일주는 다 살림꾼이에요. 제가 여자 갑오일주를 4명 알고 있는데 다 살림꾼이에요. 살림 잘하고 애들은 잘 모르겠어요. 자녀는 키우는 거 보니까 애들 네. 아무튼 뭐 하나도 소홀히 못하는 그런 살림꾼이 많더라 갑오일주. 남자 여자 갑오일주 다 멋있어요. 밖에서 사회생활 잘하니까. 왜 밖에서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 집에 들어가면 살림 엉망인 사람 많잖아요. 근데 갑오일주는 아니에요. 다 잘한다. 팔방미인. 그렇죠? 또 을사일주도 마찬가지. 똑같이 상관을 깔았지만 갑목은 오화를 깔았고 을목은 사화를 깔았어요. 그리고 갑목은 양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음이네요. 을사일주를 보면 을목은 음이지만 사, 무, 경, 병 다 양이에요. 토발날에 토쿠발날에. 그렇죠. 그래서 갑목일간이 조금 더 스케일이 크고 그래 보이지만 을사일주도 만만치 않다. 양이 많아요. 그렇죠. 을목만 그렇고. 근데 이거는 아무래도 갑목이고 이건 편재 성향이고 이거는 정제 성향이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성향이 있죠. 네. 그 지장간에 보면 여기는 병기정. 이 두 사주의 또 특징이 뭐냐면 목생화. 우리가 앞에서 여기 갑을이고 밑에 갑진, 갑술 이거는 개두사주라고 했어요. 목극토하니까. 요거는 목생화. 바로 순환상생이 잘 되는 사주인 거죠. 내 일간 자체가 상생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갑오일주, 을사일주 다 순환상생이 잘 되는 굉장히 멋진 사주다. 그리고 상관을 깔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일지 자체가 상관이잖아요. 능력이 있다. 자기 표현력이 뛰어나다. 그 유명한 목화상관. 요거는 목화통명이라고도 하잖아요. 네, 목화상관, 목화통명. 그만큼 상관 중에서도 화상관. 일단 화라는 오행 자체가 발산하고 폭발성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게다가 식상이야. 엎친 데 덮친 격. 뭐 설상가상, 요건 나쁠 때 쓰는 말이긴 하지만 요거는 화인데 그게 식상이다. 최고인 거죠. 퍼져나가는 에너지가 사화가 더 그렇죠. 크고 정화는 좀 좁게 퍼지는 것 차이뿐이지 네. 퍼진다. 수상관, 수식상 이런 것들하고 금식상하고 다르죠. 화상관이 제일 표현도 잘하고 가장 발산하는 힘이 가장 크다. 네. 그래서 목화상관은 딱 요 두 일주예요. 목화상관. 그렇죠? 일주 자체가 목화상관인 건 갑오일주, 을사일주. 그렇죠. 을사일주는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옥부인 선생님 생각하시면 그냥 완전히 스테레오 타입이세요. 스테레오 타입 전형적이다. 그렇게 말하면 스테레오 타입 용어로는. 자, 우리가 이렇게 갑오일주부터 볼게요. 갑오일주 하면은 요거 펼쳐보시면 되죠. 네. 여기가 목인 거. 그래서 목생화. 화가 식신상간이다. 요거를 일지에 깔았다. 바로 배우자 자리가 또는 내 자리가. 네. 그래서 요걸 한번 보면 일단 지지부터 보면은 아까 그냥 물상으로 말하면 청마. 푸른 말이에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병기정, 식신정제 상관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장간에 있는 기토하고 일간인 간목이 기합을 하네요. 그러면 지장간하고 천간하고 합하는 것도 합이라고 보나요?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은 천간에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간끼리의 합이 성립이 된다. 요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갑기합을 했어요. 근데 기토가 뭐예요? 정제잖아요. 정제와 합을 했다. 이게 을사일주와 갑오일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을사일주도 지장간에 있는 경금, 정관하고 합을 했어요. 을사일주는 정관, 관성하고 합을 했고 갑오일주는 정체, 재성하고 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정제와 합을 했다. 요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요거는 마치 여기에 기토가 있어서 갑기합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 자체가 그렇죠. 돈도 어떤 돈 편제가 아니라 정제. 돈을 따박따박 정확한 돈. 그렇죠. 정확한 돈, 바른 돈 하고 합을 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갑오일주는 다 알뜰하다. 돈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약간 가계부 쓰는 스타일 그런 사람들인 거죠. 알뜰하고 전략할까요? 풍풍 쓸까요? 전략하고 검소하게 생활하겠죠. 있는 돈 가지고 정제를 가지고 딱 합했으니까 따박따박 쓰니까. 또는 일간이 정제와 합을 했다. 일간은 천간이고 나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재성. 재성에 대한 집착이 있다. 요걸 몹시 바란다. 그치, 돈.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갑오일주는 내가 뭘 판단할 때 내 이름값, 내 명예 이게 판단 기준이겠어요? 돈이 기준이겠어요? 돈이죠. 나하고 반대네. 을사하고. 그렇죠. 약간 달라요. 을사도 돈 되는 대로 움직이지만 을사는 그래도 관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 내 체면 깎이는 거 아닌가? 이거 왜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지? 을사는 좀 고민을 해요. 근데 갑오는 그냥 돈 보면 따라가죠. 여기 지장간의 구조도 보면 식신생제, 상관생제, 식제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관 없고 인성도 없고 비겁도 없어요. 그렇죠. 갑오일주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다? 돈. 돈이 되면 뒤도 안 보고 움직인다. 그렇죠. 재성에 집착한다. 그리고 알뜰살뜰하다. 살림꾼이다. 이 사람의 기준은 돈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간목일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고 양일간이기 때문에 좀 스케일도 크고 네, 뭐 좀 약간 책임감도 있고 쓰는데 그렇죠. 그런 건 있죠. 여기 뭐 정확할 때 쓸 때 쓴다는 소리구나. 그렇죠. 그렇죠. 쓸 때 쓴다는 거죠. 쓸 때 쓴단다. 쓸 때 쓰는 거다. 맞네. 네. 계산 없이 막 주머니 절대 안 푼다. 갑오일주는. 네.
그러니까 여자분이 갑오일주이면 살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깨자지 마세요. 시험 고문 같은 거 많아요. 그것도 먼저 먹어. 깨들고 오더라고. 참 깨들고 오더라고. 우리 먹었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김 대표는 나 내가 살게 이러는데 그거 진짜 놔두고 나 다 못 먹어요. 그러더라고. 깨약 갔어 우리 집. 재성에 집착한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을사일주도 마찬가지고 목화, 뭐 여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일간 자체가 목화인 사람들은 목화인 사람도 있고 아까 우리 보현 선생님처럼 뭐 임신일주셨죠. 금수인 사람 성향이 아주 다르겠죠. 네, 이렇게 봄 여름. 네, 봄 여름 기운인 거예요. 약간 전혀 틀리지. 따뜻하고 이렇게 좀 서구적인 그런 우리가 동양적인 사람이야, 정적인 사람이야, 좀 서구적인 사람이 했을 때 좀 서구적인 사람인 거죠. 좀 이렇게 뭐 방송 이런 거 좋아하고 보현 선생님 방송하고 싶으세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죠? 전혀 없죠. 뭐 목화가 없는 사람은 방송 같은 거 힘들어요. 근데 이런 분들은 자기를 좀 드러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런 약간 그런 끼가 아무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목생화하고 있고 그랬지만 지금 지장간에 여기도 비경겁재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갑오일주, 특히 상관이 이렇게 발달한 사람들은 일간에 뿌리가 없으면 일간에 뿌리가 그래서 이렇게 중요해요. 일간, 간목에 뿌리. 그러니까 제가 통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간에 뿌리가 있는지를 꼭 보셔야 되고 일간에 뿌리가 있고 여기 뭐 인성이 좀 갖춰져 있고 그러면 완벽한 사람이에요. 옆에. 네. 2주, 1주, 2주, 3주 좀 써주세요. 뿌리가 있나 없나? 유로사. 아, 유로 선생님 사주. 기유. 연재에다 기유. 기유. 그다음에 그 묘가 무슨 묘지? 정묘. 정묘. 그다음에 여기는 실미. 저기 이제 뿌리 찾아주는 거야. 유로 선생님 여기 뿌리가 있으시죠? 네. 사람 위에도. 그렇지, 밑토에도 있고. 이렇게. 네. 뿌리가 있으세요. 뿌리 있는 집안이야. 네. 이 일간에 뿌리가 있는 사람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지만 일간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저렇게 상관이 발달했다. 그러면은 상관은 뭐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간에 뿌리가 없는데 상관이 발달하면 허풍쟁이에요. 헛소리. 사기꾼이죠, 사기꾼.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살펴도 돼, 유로. 네. 근데 이렇게 유로 선생님 보면 막 이렇게 쓸데없이 막 말씀하시거나 막 없는데 있는 것처럼 막 과장하고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일간의 뿌리가 이래서 중요하다. 맞아. 그런 거예요. 일간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네. 그래서 중심이 잡히는 거야. 뿌리가 있어. 네, 일간의 뿌리가 있어야 돼. 그런 사람 말은 믿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저번에 이제 편재에 대해서 공부했죠. 편재는 일단 돈이고 큰 돈이고 시야가 넓고 공간지각 시야가 넓다는 건 멀리 본다. 그래서 리더십이 있다. 뭐 이렇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일지에 배우자 자리에 상관을 깔면 일단 상관은 우리가 요즘 시대의 상관은 뭐라고 했어요? 능력. 식신상관은 그거잖아요. 내가 생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여기 제일 먼저 나오고 행위잖아, 행위. 내가 하는 모든 짓, 내가 말하는 거, 내가 노래하는 거, 내가 움직이는 게 다 식상이에요. 내가 쓰는 에너지. 근데 그게 벌써 이렇게 일지에 딱 깔고 있는 사람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인 거죠. 능력이 있다. 상관. 일지가 상관이라는 거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게다가 여기는 뭐예요? 오화는? 도화잖아요, 도화. 게다가 도화 상관이에요. 인기도 많다. 그러니까 카사노바가 되는 거죠. 그게 괜히 카사노바 되겠어요? 그 카사노바는 이 여자에 집착한 거죠. 여기 딴 데 또 재 많았겠죠. 그런 데다가 이렇게 도화니까 반짝 도화. 어디 있어도 눈에 확 띄잖아요. 인물도 좋았을 거예요. 남자가 간목이니까. 그러니까 카사노바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여자 갑오랑 남자 갑오일주는 아주 다르대요. 맞아요. 네. 여자 갑오는 완전히 바람둥이.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식상이 생식기잖아. 네. 저기 여자를 만나는 거는 잠자리라고 만나는 거야, 저거. 표출. 네. 그리고 이렇게 일지에 상관을 깔은 사람의 가장 큰 게 일단 능력 있는 사람이다. 머리가 매우 좋다. 행동이 식신보다 훨씬 빠르다. 식신은 왜 식신보다 상관이 훨씬 빨라요?
식신보다 상관이 머리도 더 빨리 돌아가고 뭐든지 빨라요. 움직임도 빠르고. 식신은 나하고 음양이 같은 거잖아요. 상관은 나랑 음양이 다른 거잖아요. 음양이 다른 거는 자석처럼 짝 붙거든요. 그러니까 더 빨리 나가는 거예요. 식신보다. 식신은 내가 양이면 식신도 양. 약간 묵직해요. 내가 음이면 식신도 약간 따로 놀아요. 같은 음양끼리는 잘 맞지가 않잖아요. 자석 같은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탁 밀잖아요. 네, 그런데 요거는 상관은 음양이 벌써 딱 맞았기 때문에 훨씬 빠르다. 머리도 빨리 돌아가, 움직임도 훨씬 빨라, 말도 빨라. 그렇죠. 그래서 식신은 약간 입에서 좀 하고 배려심 있는 말이 나오면 상관은 내 머리에서 떠오르면 바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상관 있는 분들은 조금 인성을 길러. 그렇죠. 이 식상을 잡아주는 게 인성이잖아요. 요거를 컨트롤해 주는 거는 내가 아니에요. 이거예요. 얘가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요게 같이. 그래서 이 월지가 식상이면 용신이 인성이잖아요. 그렇죠. 가속 페달이 발달한 사람인데 브레이크가 없으면은 이 차는 갔다 왔다 꼬라박겠죠. 그렇죠. 그래서 식상이 발달한 사람한테는 인성이 몹시 중요하다. 그럼 인성을 어떻게 길러요?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그래서 상관이 발달했으면 상관은 아까 능력이라 그랬어요. 머리도 잘 돌아가고 말도 잘하고 뭐든지 다 잘해요. 뭐든지 다 잘해요. 내가 하는 건. 그리고 이것은 또 자기 우월감이에요. 나 잘났다는 사람이에요. 일지가 식신 상관, 특히 상관인 사람은. 표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인성이 좀 있고 인성이 발달한 사람은 좀 덜 표현하겠지만 자기 우월감이 엄청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내가 대접받고 싶고 여기다 쓰진 말아야겠다. 여자는 공주병, 남자는 왕자병 걸린 사람이 대부분이다. 본인은 모르겠죠. 나 공주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하지. 근데 남들이 볼 때는 공주병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요. 나 잘난 맛에 사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관이 이게 남자일 경우하고 여자일 경우하고 몹시 다른 게, 자, 이 상관은 상관, 이름 자체가 얘는 뭐하러 태어났어요? 관을 상처내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관을 때려잡는 거예요. 그럼 남자한테 관은 뭐죠? 자식. 그렇죠. 자식이나 직장. 그렇죠. 어떤 관, 나를 올가매는 이 관을 못 견딘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남자는 못한다는 거야. 그렇죠. 자식 보기 박하다. 당연하겠죠. 상관을 깔고 있으니까. 그리고 직장 다니기 어렵다. 여자는요? 남편. 여자는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그 여자도 직장 생활이 조금 어렵다. 그리고 남편을 긁는다. 요즘 긁는다는 말 많이 쓰죠. 잔소리. 그리고 누가 뭐야? 남편. 못마땅해서 네. 못마땅해서 바로 잡으려고. 이유 없어요, 상관은. 남편이 잘해도 긁고 못해도 긁고. 그렇죠. 더군다나 갑오일주는 정제랑 합을 했기 때문에 돈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남편을 언제 긁겠어요? 돈을 안 갖고 올 때. 돈 잘 벌어가. 그렇죠. 돈을 정제를 줘야 돼요. 그것도 따박따박 주는 이런 돈을 늘상 쉼 없이 나한테 줘야지. 이거 안 갖고 오면 남편 긁어버리겠죠. 그렇죠. 돈이 기준이니까. 네.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다 지지에 상관을 깔면 조금 배우자 보기 도망가는구나. 그러니까 배우자 보기 박하다. 돈을 안 갖다 줘. 그렇죠. 그래서 특히 여자가 지지 일지에 식신이나 상관을 까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득자무별. 득자 부별이라고 하죠. 여자 같은 경우 여기가 배우자 자리인데 배우자 자리에 자식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식신상관은 이혼이란. 네. 자식 낳고 나면 남편 이렇게 발로 밀어내고 그 자리에 자식 놓는 거예요. 나하고 그렇게 된 거야. 예. 그래서 득자부별, 자식을 얻으면 남편 부거든요. 남편하고 이별한다. 남편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을 긁어서 밀어 내버리는 거예요. 땅에서 밖으로 나가서 자라고 하는 거야. 예.
안방에 남편이 있고 애기는 애기 방에 있어야 되는데 남편 자리에 애기 놓고 남편은 내보내는 거죠. 그냥 옆방으로 밀어내면 좋은데 집 밖으로 내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지가 상관인 여자들은 집에서 살림만 하고 있으면 남편 들어오기만 해봐. 저거 긁어야지. 이랬는데 여자가 일을 하면 뭐 확실한. 그렇죠. 내가 집에서 70분 전화했었는데 지금은 먼저 혼내자. 아, 김 대표가 네. 언제 들어오냐고 음. 앉아서 전화기만 누르는 거야. 들어올 때까지 넌 똑바로 앉아서. 근데 지금은 코 골고 있잖아. 그래서 가보일주 제가 아는 분들도 멋진 분들 다 여자분들 다 멋지거든요. 다 사회생활 굉장히 잘하세요. 돈도 잘 벌고 살림도 잘하고. 근데 대부분 좀 이제 저도 이제 밖에서 사회에서 만난 분들이니까 공통점은 다 남편 흉을 봐요. 우리 남편 무능하다는 흉을 보고 남편을 몹시.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 또 무능해. 그러니까 이 상관을 깔았으니까 약간 그럴듯한 남자는 못 고르는 거죠. 근데 여자 기준 내서 맞아요, 맞아요, 올려보기 안 그럼 너 맞아요. 그 여자 기준. 근데 저는 이제 그분 얘기만 들었으니까 남편 무능하네. 이게 벌써 제가 남편을 흉보는 거잖아요. 그 남자 무능하네. 남편을 연맥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왜 첫날에 정관이 뿌리가 있거나 정관이 못 그러면 더 욕하겠지. 그렇죠. 남편이 내놓을 말을지 못하면. 네네. 이제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리까지 않고 그냥 오늘 누가 안 할 텐데 상관을 깔는 사람은 아주 그렇게 까발린대잖아. 맞아. 까발린대잖아.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다. 요 도화 이제 복습이에요. 도화 글자에는 자, 오, 묘, 유금 이렇게 네 글자가 있잖아요. 도화는 곧 왕지였어요. 생지, 왕지, 고지할 때. 생지는 인신사해, 계절을 여는 글자들. 왕지는 그 계절이 가장 왕성할 때, 생할 때. 그다음에 고지는 마무리하는 거. 그래서 이 왕지 글자들, 자수 밑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어요? 임계만 있죠. 네. 묘는요, 갑하고 을만 있어요, 지장간에. 다른 오행이 없어요. 왕지니까. 그리고 유금도 뭐만 있죠? 경금, 경, 신. 요것만 있거든요. 근데 오화만 병정만 있는 게 아니라 병기정이 있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화는 화는 발산의 성질이 있잖아요. 이 도화는 나 엄청 최고 수야. 수만 있어. 얘도 나 완전 목이야. 나 완전 순일 단일 민족이야. 목만 있어. 나 금만 있어. 괜찮아요. 근데 화는 주변을 다 불태우잖아요. 그래서 요 기토가 오화에게는 거의 용신 같은 용신은 아니지만 용신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돈이 생명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밑에 오화를 깔은 분들은 특히 더군다나 갑기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재성이 이 간목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물이 없죠? 기토는 촉촉한 습토거든요. 여기 용신이에요. 여기 정말 숨통을 틔워주는 중요한 존재예요. 아버지 엄청 차별돼 있다고 이런. 네. 그래서 남자분들은 이 기토가 정제, 여자에 집착하기도 하고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이 정제 말을 잘 들어야겠죠. 정말 고마운 존재예요. 네. 또 여자분한테는 아버지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어쨌든 돈. 그래서 돈 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갑오일주한테 기토, 정제는 다른 일주보다 훨씬 이 정제가 몹시 소중하고 여기 집착할 수밖에 없죠. 목마른데 여기서 그 보롯의 수액처럼 쫄쫄쫄쫄 그 물에 입대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네, 그것도 간목인데. 그리고 여기 뭐 해수 같은 것 좀 있어줘야겠죠. 그래도 을목하고 다른데 그렇죠. 큰나무가 영화를 화분에다가 나중에 하면 깨지겠네. 이거 없었으면은 이 간목은 얼마나 지금 바짝바짝 죽은 나무죠. 죽은 나무. 요거 하나가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더구나 또 합을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소중해서 집착을 하는 데구나.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여자한테 집착하지. 그래서 카사노바 되는 거죠. 여자. 착한 여자 찾아다니라는 거. 아니면 또는 하는 여자. 네, 아니면 또는 그 이휘재 님도 결혼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잘할 수도 있구나. 그렇죠. 제대로 번듯한 여자를 찾는 거죠. 눈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정제해야 가보. 가보가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 찾아다니라고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네. 그래서 갑오일주는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갑오일주는 상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관을 깔은 일주는 다 인성을 길러야 돼요. 왜냐하면 상관은 이미 발달했으니까. 그래서 공부하고, 그럼 직장 못 다니면 남자 같은 경우는 관이 중요하잖아요. 직장 못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인성. 그러니까 이분한테는 라이센스. 그렇죠. 인성, 관성 기르는 게 숙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끈기, 그렇죠. 참을성. 이런 거 길러야 되죠. 인성은 참을성. 네. 무슨 일을 하든지 끈기 있게 해라. 끝장을 봐라. 참을성을 길러라. 그리고 이게 뭐예요? 나만의 라이센스, 나의 특기, 라이센스. 나만 할 수 있는 내 머릿속의 자격증. 그렇죠. 전문 자격. 이거 있으면 직장 다닐 수 있겠죠. 인성과 관성은 서로를 돕는 관계니까. 그래서 그럼 직장 못 다니면 어떻게 해요? 이거 있으면은 직장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날뛰는 상관을 잡아주는 거죠. 관을 때려잡지 못하게. 네, 이게 명리학의 원리인 거잖아요. 네, 요렇게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이렇게 걸어서 직장 다니기는 어렵다. 요거를 전문 자격, 지사 자격증,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만의 라이센스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 엄마가 공부를 좀 더 시켜야 되는 거죠.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이 명리를 알면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렇죠. 찾아주지. 우리 애는 왜 이렇게 방방 뛰겠죠? 왜 이렇게 방방 뛰고, 저는 안 그랬는데 제가 집에서 아무리 책을 읽어주려고 그래도 책 읽는데 애가 뒤에서 뛰고 있어. 안 봐. 왜 그래요? 이러니까. 그럴수록 엄마가 이런 거 더 많이 길러주고, 얘 특기를 뭔가를 빨리 찾아내서, 그렇죠. 거기에 전문성을 딱 갖춰주면 잘할 수 있겠죠. 누구보다도. 이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상관인데. 나를 가꾸는 일에 더 많이 탁월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정보를 가질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아이들 어릴 때 엄마가 키우기 힘들죠. 엄마가 키우기 쉬운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어릴 때 인성, 관성 많은 애들이나 요런 대운의 초년 대운이 요런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엄마가 키우긴 쉽겠죠. 근데 요런 애들은 엄마가 좀 힘들지만 그래도 그릇이 큰 사주니까 잘 발달시켜주면 된다. 아이가 금수 대원으로 가면 말 잘 듣고 공부 잘할. 그렇죠. 이제 발복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갑오일주는 언제 조심해야 되냐? 항상 충형 될 때 조심해야 되죠. 충은 뭐예요? 자오충 될 때. 그 다음에 보축. 오축. 오축은 원진도 되고 탕화도 되고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오자영. 자요. 요럴 때 조심해야 되는데 자오충은 그렇게 큰 무서운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화인데 자수는 그래도 조우를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자오충이 올 때는 그냥 심리 기복이 생긴다. 그리고 아봤자 여기 와봤자 졸졸 흐르는 시대물이 뭐 무슨 행동을 하겠어. 그렇죠. 중요한 건 무서운 거는 이 추구예요. 추구. 오축탕화. 저거는 비관, 자살. 네. 신세 비관하거나 뭐 약간 엉뚱한 짓? 이 사람이 갑자기 저런 짓을 왜 했지? 그런 행동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신세를 극단적인 어떤 이상한 선택을 하기도 한다. 네. 오자용도 마찬가지. 이 사주에 이제 약간 수기운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 오자용이 오면 일간의 뿌리도 없을 경우 이제 큰일 나겠죠. 불바다. 막 날뛰고 이제 막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 되는 거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고 얘가 상관이니까 정관 올 때도 조심해야 돼. 지지로 정관 올 때. 뭐예요? 유공 올 때. 상관 정관 되니까. 그래서 갑오일주는 지지로 유금이 올 때. 천간은 괜찮아요. 천간에 상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니까. 여기 상관이 있으니까 유금, 정관 올 때 뭐 6월이라든가 6월이 몇 월이죠? 신유 9월인가? 음력 8월. 그렇죠. 양력 9월. 요럴 때. 그때 상관 정관 되니까 상관 정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 관이 날아가는 거죠. 여자분 같은 경우 남편한테 안 좋은 일 생기든지 남자분 같은 경우 자식 문제가 생긴다든지 회사가 없어진다든지 아니면 사업하고 있으면 무슨 소송이 걸린다든지 관제구설에 휩싸인다든지 어쨌든
이 상관이 계속 관을 상처내니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거 올 때를. 그래서 유금 올 때 특히 조심해야 된다. 근데 제가 대운이 지금 아니 저거 안 하면 돼. 남자 안 생기면 돼. 그 남자는 없으니까 좀 따라하고 할까요? 직접? 그래서 가게 간판 내렸나? 가게 간판 내리신 거 아니에요? 프리랜서잖아. 간판 내렸잖아. 또 저거 아니에요? 엄마 진짜 아니래요? 그거 차를 대고 소속 그 네. 할머니를 버리고 할아버지를 버리고 어떤 관에 소속되어 있으시다가 무속인이 되시면서 나오셨잖아요. 그게 이제 버릴 순 없잖아. 개운하신 거죠. 개운법. 바로 취났어. 괜찮아. 이제 끝났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큰일 끝냈어. 상관 정관을 이제 그렇게 개운을 하신 거죠. 마지막 큰일 끝냈어 이제. 자, 그러면 을사일주. 자, 을사일주도 마찬가지. 이런 일주가 이거를 자화간합이라고 하던가? 아무튼 지장간에 있는 을경합을 했어요. 을사일주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 경금은 뭐냐면 을목에게는 정관과 합을 했어요. 자, 그럼 아까 정재랑 합을 했을 때는 재랑 합을 했으니까 돈에 집착한다. 돈이 기준이다. 그리고 알뜰하다. 재를 알뜰살뜰 검소하게 잘 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돈에 집착하니까 돈 잘 쓰겠죠. 돈에 집착한 사람이 돈 막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을사도 똑같이 상관을 깔았지만 을사일주는 정관하고 합을 했어요. 편관도 아니고 정관. 자, 정관하고 합을 했다. 이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일단 명예 첫 번째. 그렇죠. 관성에 집착하겠죠. 관성이 이 사람한테 중요해요. 관이 뭔데요? 그렇죠. 명예. 그다음에 남편. 여자한테는 남자분은 아니에요. 남편에 집착한다. 이게 이 사람한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명예 남편은 여자만 해당되니까 남녀 모두 명예에 집착해? 명예가 중요해? 이건 뭐예요? 남한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싫은 소리 들으면 싫다 이거지 이제. 그렇죠. 너가 아니래. 아이고. 남에게 어떻게 보이는지. 남의 이목. 그게 더 좀. 남의 이목을 많이 신경 쓰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관이 없는 사람이거나 관에 집착 안 하는 사람은 막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막 나가요. 근데 이렇게 관에 집착하면 세수 안 하고 화장 안 하고 외출 못 하는 사람들. 이거 어때요? 화장 하든 안 하든 나 그냥 내 볼일 보면 되잖아. 이게 실속이지만 안 돼. 어떻게 내가 나를 못 보는 거예요. 화장 안 한 내 얼굴을. 그렇죠. 그래서 나 화장 안 하고 안 오잖아. 그렇죠. 화장실 안 하다가 이거 찍을 때만 화장하고 오잖아. 네, 이게 헤매라고 오잖아. 예쁘게 하고 오시잖아요. 그게 바로 정관을 합을 해서 그래. 그렇죠. 남의 이목을 신경 쓴다. 남의 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관과 합하는 분들, 을사일주 아니고도 여기 을경이 있다거나 갑기합한다거나 이렇게 정관하고 합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남들 보는 앞에서 창피하게 하면 안 되고 칭찬해줘야죠. 칭찬해주면 이 사람은 양의 기운이 있고 약간 통이 크거든요. 한턱 쌓여요. 갑오일주는 한턱 쏘기 힘든 사람이에요. 정제랑 합했기 때문에. 근데 을사일주는 의외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띄워주면 쏜다. 잘 쏘지. 을사일주는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도 지장간에 여기 지지가 상관이고 여기 상관 생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재가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 정재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알뜰하고 실속 있고 이렇게 계산을 잘 해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지만 띄워주면 이 사람은 쏜다. 관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내 평판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명리학은 옛날 학문이기 때문에 관을 몹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정관하고 합을 했기 때문에 이건 귀한 사주예요. 그래서 을사일주를 매우 규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주.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이 사화는 양 중에서도 최고 양이에요. 지지에서는 양의 기운이 제일 큰. 이게
천간으로 올라간 병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을목은 또 촉촉한 습목이고 간목이랑 달라요. 간목은 바싹 마른 나무인데 얘는 습목인데 양의 기운을 만나서 이 자체가 상생도 되고 음양의 기운도 맞았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을목에 꽃이 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을사일주는 매우 능력 있고 자꾸 핀 거지. 그리고 미남 미녀가 많대요. 아무래도 이렇게 관하고 합을 하니까 남의 이목 중시하고 자기가 자기를 잘 꾸미겠죠. 그래서 인물이 좋은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일단 아까 갑오일주도 마찬가지. 갑오일주는 밑에가 식재만 있었는데 여기는 식재관이 다 있잖아요. 식재관이 천간에 닿으면 아우라가 있고 미남미녀라고 했거든요. 이 지장간에 일단 식재관을 다 갖고 있으니까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다. 해야지. 미남미녀다. 아우라가 있는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인 거죠. 을사일주 자체가. 그렇죠. 근데 을사일주는 식신생재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재생관. 이걸 우리가 이건 정관이니까 재생살이 아니에요. 재생관이에요. 재생관 하고 있고 여기는 상관이 또 생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생재하고 재생관을 하고 있지만 상관이 재하고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정관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을사일주는 상관 정관의 폐해가 있다. 갑오보다 훨씬. 갑오는 여기 정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식신생재만 했어요. 식신생재, 상관생재만 했는데 을사일주는 상관생재보다 먼저 상관정관을 먼저 한다. 그리고 상관정관으로 쓰면 안 되고 상관생계 재정관으로 쓰면 남편을 키울 수 있는 사주. 그렇죠. 남편은 내가 내 돈으로 남편을 올려주는 사주. 재생관이니까. 약간 그런 구조로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상관정관을 계속 이게 먼저 상관이 정관하고 붙어 있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을경합을 먼저 했어요. 나 관이 중요해. 나 남편한테 집착해. 남편 중요해. 남편 용신처럼 남편 없이 못 살아요. 이혼하면 바로 재혼하겠죠. 이런 여자분이면. 그런데 남자는 옆에서 끼고 연맥이는 거죠. 약간 을사일주 여자들이 약간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남자는 말고. 별 안 잡혀 나한테. 알지? 우리 계살주 나한테 안 잡히잖아. 아유, 나는 안 잡혀. 계산 안 잡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관 성향이 있어서 자기 우월감이 몹시 세고 약간 공주병 왕자병. 그러니까 나 원래 잘난 사람이니까 나를 좀 떠받들어 주기를. 또 관하고 합을 했으니까 좀 갑오일주보다 더해요. 이분은 을사일주가. 나 관하고 합했으니까 약간 미모도 좋고 훨씬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약간 카멜레온 같은 그런 자기 이런 것도 잘 바꾸고 그런 게 많다. 네. 그리고 이게 아까랑 좀 다른 게 정관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남자분 같은 경우 아까 갑오일주 같은 경우는 관이 없었죠. 관이 없었기 때문에 자식복이 좀 박하다. 여자복은 있지만 자식복은 박하다 이렇게 봤지만 을사일주 남자분은 자식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런 사주를 많이 이혼하면 을사일주니까 자기가 자식을 데려가는 거는. 그렇죠. 그러려고 하겠죠. 남자라면. 그치요. 나안 놓지. 네. 여자도 여기 벌써 상관 여기 자식 이렇게 여자는 상관복이 식상이 더 센데. 그러니까 이럴 경우 이제 약간 자녀 갖고 싸우겠죠. 네. 양육과 싸움이 일어나겠죠. 여자분 같은 경우도 벌써 득자부별했는데 자식 때문에 남편 날렸는데 자식 집착하겠죠. 남자도 정관하고 나 합했는데 내 자식 못 놓겠죠. 맞아요. 그런 성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조건이 그랬어. 하나는 못 준다. 내가 우리 딸은 못 준다 그랬는데 조건이 나 쫓겨날 때. 네. 그리고 이제 갑오 을사는 뭐 괴강 백호 이런 건 없는데 을사일주는 고란살이죠. 고란살. 고란살이 있어서 그래서 조금 약간 외롭고 남자고 여자고 다 배우자 보기 약간 박하다.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멋있고 목화통명해. 내가 이렇게 능력 있고 상관이 이렇게 발달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아우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배우자들이 약간 질투하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이제
같은 거를 만나면은 같은 그 고질살을 만나고 괜찮은데 게살주가 고질살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란쌀을 만나고 고란쌀이 고질살 만나면 그게 이제 서로 개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좋죠. 신기해. 네. 그리고 이 을사는 또 을사 자체가 곡각살. 곡각살도 있어서 약간 건강은 좀 그런 부분이 있겠죠. 또 화급금하니까 뼈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언제 조심해야 되냐? 언제 조심해야 될까? 사화는 사해 충할 때. 더 무서운 거는 그렇죠. 인사형, 사신형. 인사신 형 될 때. 네. 사해충 되거나 인사신 형이 될 때. 근데 사해충도 아까 자오충하고 마찬가지로 이 해수가 조우를 맞춰주고 그렇기 때문에 사해충은 크게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대요.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인사신 사명이죠. 특히 이 사신은 사신형도 되지만 사신합도 돼요. 그래서 이게 묘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신이 올 때는. 먼저 합의 작용이 일어나서 반가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마지막은 형으로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신이 이런 작용을 해요. 인사하고는 좀 달라요. 인사는 그냥 인사형인데 사신은 합하는 것처럼 반갑게 왔다가 마무리가 형으로 끝난다. 이게 몹시 괴로운 거죠. 그래서 아까 임신일 주셨잖아요. 올해 을사년이니까 약간 사신합이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형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사신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인사신 형살이 발동되는 거는 조우가 안 맞는 사람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올해가 을사년이잖아요. 을사년은 을사일주하고 복음이네요. 복음은 100가지가 안 좋다 했어요. 왜냐면 똑같은 기운이 또 왔으니까 이 기운도 큰데 내가 이미 이거 갖고 태어났는데 같은 기운이 배경에 또 깔린 거야. 나랑 이렇게 반대되는 기운이 와줘야지 합의돼서 조화가 맞잖아요. 일단 조후에 조화가 깨졌기 때문에 일단 복음은 안 좋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힘든 기운이 힘들어와. 선생님 맨날 항상 힘들어와 요새 맨날 그랬잖아요. 힘들어와의 기운이 들어온 거예요. 힘들어와요. 뭐야? 힘들어와. 힘들어와. 그래서 인사신 사명은 조우가 안 맞을 때. 그러니까 올해가 을사년이니까 여기가 뭐 사오미, 사라든가 오라든가 미월이라든가 뜨거운 그렇죠. 이럴 때는 형살이 발동한다. 근데 이게 아니고 뭐 해자축 겨울생이에요. 그럴 때는 형살의 기운이 미미하다. 그래서 조우가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을사일주는 올해 안 좋고 또 언제 안 좋을까요? 사해충 될 때. 신해년이 오죠. 좀 이따가. 30몇 년이지? 31년인가? 신해년. 이럴 때도 을신충, 사해충 되니까 이때도 안 좋겠네요. 일간이 천극지충하니까 안 좋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궁합을 봐야지. 궁합 볼 때 원래는 이렇게 보는 건 아닌데 일간이 완전히 천간도 합의되고 지지도 합의된다. 그런 궁합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을사일주는 이제 재미로 보는 거예요. 어떤 일주하고 잘 맞을까요? 기우? 아니죠. 경금일간하고 맞겠죠. 을경합해서. 그럼 지지는 사신합, 경신일주. 요렇게 하고 궁합 맞는 거죠. 그러면 궁합 안 맞는 거. 충되는 일주. 뭘까요? 을신충. 그렇죠. 신의 일주들. 또 기의 일주도 안 맞겠네요. 그렇죠. 요런 일주하고는 안 맞는다. 경신일주하고는 궁합이 맞는 거죠. 요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아까 갑오일주도 궁합 맞는 거 봐볼까요? 갑오일주 좋은 거 뭐죠? 일단 갑기야. 그렇죠. 갑기. 그 다음에 오미야. 그렇죠. 기미일주. 요 기미일주들하고는 합이 맞는 거죠. 떠듬들이네. 감이. 맞아. 오묘파야. 오묘파 안 돼. 아깝다. 생각은 맞는데 둘이 따로 노는 거죠. 에러가 안 맞아. 에러 쓰죠. 자, 그러면 안 맞는 갑오일주하고 안 맞는 거. 갑경충 경금하고 안 맞고 그다음 경호일주.
아니다. 오 자령도 안 맞지만 묘. 좌우충. 경자일주 안 맞겠네요. 또 뭐 있죠? 무자도 안 맞겠다. 무자, 그렇죠. 그래서 경자일주, 무자일주. 이게 경자일주 상관 깔은 거예요. 상관 깔은 사람 싫죠. 나도 상관인데. 그치. 똑같은. 그게 안 맞죠. 기미일주. 이런 사람하고는 잘 맞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재미로 나랑 궁합이 맞는 사람.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예로 선생님 갑오일주하고 옥부인 선생님 을사일주 두 분 다 되게 똑똑하시고 뭐라 그러지 생기발랄하시잖아요. 목화통명 굉장히 요즘 세대에 각광받고 그다음에 끼도 많고 가지고 간 끼도 많고 상관이 발달한 갑오일주하고 을사일주 봤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볼게요.